반갑습니다. 최덕종입니다.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울산에 놓치기 쉬운 뉴스를 딱딱 풀어드리는 딱풀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따른 신속한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이연성을 부인하는 데 주력하는 등 국가적 이기사항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사과는 물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복귀 망상을 내놓아 국민 분열을 부추겼다. 그동안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의 이런 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므로 헌재는 국민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홍성우 울산시의원, 한 달이 지나도록 울산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성 집회는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같은 당 의원이라고 싸고 돌고 있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울산시의회는 홍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음주운전이나 면허 취소 등으로 품위를 훼손하면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회기 중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상임위원장 또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징계를 요구해 윤리특위를 열 수 있는데 지난주 기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남은 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징계를 회부하는 방법뿐.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한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대사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명백한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시의회 차원의 직무유기이자 시민 신뢰를 상실한 것입니다. 의회뿐 아니라 국민의힘 시당 내부에서도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19 감사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 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출생아 수는 5,287명으로 전년보다 205명 4%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출산율도 0.81명에서 0.86명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0년대 초반 출생 30대 여성의 증가와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 증가가 출생아 증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여전히 출산 저성장 시대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 일자리 창출, 양육 부담 완화, 사교육비 해결 등 젊은 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과 청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정말 가당찮은데 헌법을 짓밟은 당사자가 개헌을 거론하다니 그야말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윤석열 개헌 제안을 국민의힘당은 본회의 찬 결단이니 새 시대를 여는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무슨 왕정국가로 착각하고 윤석열을 북한의 김정은 떠받들듯 교시를 따는 듯한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이런 내란 옹호당은 개헌을 입에 올릴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헌재는 관용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옹호당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대한민국의 역사도 전진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나은 내일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